반갑습니다. 오늘은 집수조 상기관과 배관 부식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. 그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유튜브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블로그다 보니까, 글로 쓰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써야 사람들이, 어, 읽을 것 같아가 짧게 쓰는데, 이제 이 유튜브는 설명이 좀 길어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모트 이장에 10년 전에 공사를 했어요. 그때 집수조 상기관 배관을 그 백간이라면 일반 철 강간에 부식 방지를 위해 그 안쪽하고 바깥쪽을 아연을 도금한 그거로 했습니다. 그 서스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반 백간으로 했는 거예요. 그리고 언젠가 이 배관은 다 사갔습니다. 사가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구멍이 나고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. 그래 또 물속에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. 지금은 이제 집수조에 블루와를 에어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. 다 배관이 망가졌기 때문에. 그래 블루와를 못 넣은 지가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집수조 바닥에 슬러지가 쌀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래 처음 공사할 때 이거는 서스 배관을 했어야 되는데 서스 배관은 10년, 20년 가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. 참 안타깝는데, 자, 서스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해서, 링크를 걸어보겠습니다. 여기 이 배관 보세요. 이게 서스입니다. 그 다음 철 배관입니다. 요 철 렌지. 그 다음 서스, 밸브. 이 서스는 그대로 살아있어요. 이 철은 이게 식이 벌써 진행됐습니다. 이거 환경이 이 배수에 가스나든지 비 맞고 햇빛 쬐고 이러면 이게 금방 또 누식이 돼가지고 환경이 10년 정도 쓰면 이게 또 떨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게 탈수기에 우리 일반 철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녹슬고 이걸 이제 서스로 바꾸려고 합니다. 이 서스는 웬만하면 오래 갑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집수조 이게 보면은 이 집수조가 오늘 이제 집수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집수조가 이렇게 지금 이 폭기를 못 하잖아요. 폭기를 못 하니까 이 물은 여기서 우리가 펌핑을 하면은 이게 있는 슬러지는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. 물이 가볍기 때문에 물만 쪽쪽 빨려오는 물만 쪽 빨려와서 이쪽으로 있다. 물만 쪽 빨려온다. 슬러지는 그대로 앉아 있다. 그러면 이 슬러지를 펌핑하기 위해서는 이 펌프를 옮겨야 되느냐? 펌프 옮기면은 또 펌프 주위만 자 슬러지가 빠지고 또 물만 쪽쪽 빨려옵니다. 물길이 딱 생겨요. 슬러지는 안 움직입니다. 슬러지가 무겁기 때문에. 그러면 이걸 이제 뽑아내려면 어쩌냐면 수위를 낮추면 돼요. 수위를 낮추면은 슬러지가 오는데 수위를 낮추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슬러지가 들어가면은 이게 SS가 많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응집제라든지 이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. 안 그러면 플락이 깨져 버립니다. 그러면 이쪽에서 부상이나 이 침전조에서 다 못 잡고 비수조로 가서 폭기조로 갑니다. 폭기조에서 거품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불편한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지금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은 괜찮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 다음에 우리가 집수조나 이 집수조라 하기도 하고 유랑조정조라 하기도 하고 영어로 레귤레이션 탱크인데 이게 하루 물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믹싱이 돼가지고 교반이 돼서 일정한 양이 올라가 줘야 우리 근무자들이 편합니다. 이게 어떤 데는 만약 이 집수조 용량이 작아서
작을 때 어떤 데는 이 진한 물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연한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생산 조업에 따라 어떤 데는 알칼린 물이 들어오고 어떤 데는 산물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 응집대량을 바꿔가면서 탈수 부상이나 침전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. 여기 이 냄새 나는 곳에 하루 종일 붙어서 응집대량을 조절하는 거는 아주 불편합니다. 그럼 근무자 오래 못 다닙니다. 그래서 이 집수조를 하루 정도 유량을 받아두고 그러면 어떤 데 생산에 따라 묽은 물, 진한 물, 알칼리 물, 산물 막 이리 들어와도 여기서 다 중화도 되고 여기서 교반도 되고 어느 정도 유량이 조정이 돼서 일정한 양이 들어오게 되면 한 번 세팅해 놓으면 대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집수조가 중요하다. 그래 이걸 이제 수리는 어떻게 하냐? 그럼 수리한다 이러면은 당장 공장을 세우고 집수소 물 다 빼고 슬러지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스스로 깔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공사 엄청납니다. 공사하려면은 그 시간이 또 이 당장 불편한 게 뭐냐면 저 조업을 정지를 해야 돼요. 조업을. 이 공사가 대부분 한 달도 걸릴 것 같아요. 보름 한 달 아무리 빨리 해도.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조업을 못 하면 그 손실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공사에 조업을 못해서 나는 손실액 그 다음에 여기 공사 이 슬러지 처리비 그 다음에 배관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고 새로 스스로 까는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잡고 해야 돼요. 그래, 당장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다음에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공장 세우는 기간도 잡고 주문 하여튼 일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좋은 방법을 한 게 이야기해 드릴게요. 뭐냐면은 이게 이젝터 펌프라는 건데 이젝터 펌프. 이거는 이젝터 펌프는 공기를 이 물이 이 수중 펌프입니다. 수중 펌프. 수중 펌프에다가 요 이젝터를 달아놓은 거예요. 물을 요리 싹 펌핑을 합니다. 물을 펌핑해 갖고 이 나팔 쪽으로 훅 불어줘요. 그러면 여기에 청호수레가 요 대기 중에 노출시키. 그러면 이 공기가 쏙 빨려들어가요. 빨려가면 이 펌핑을 하면 공기가 하고 쑥 빨려들어가면서 여기서 공기가 쫙 올라옵니다. 이 공기가 올라오면 이 물과 함께 공기가 올라오면 이게 공기가 이 녹아서 쭉 올라갑니다. 쭉 올라오면 쭉 밀어내면 요가 비게 됩니다. 이 공기가 쭉 밀어내면 요가 비게 되면 이걸 옆에서 이리 채워줘요. 물이 다시 찹니다. 쭉 올라가고 채우고 이러면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펌프를 담가하면 이게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. 자, 이 이젝트 펌프에 대해서 자, 한번 이게 어떻게 믹싱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보면은 기포 발생기를 넣었어요. 그러면 이, 이 믹싱 되는 거 보이죠? 이렇게 믹싱이 됩니다. 공기가 올라가면서 채워주고 이러면서 믹싱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젝터. 자, 이젝터 이거는 주로 양돈 폐수에 많이 씁니다. 많이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펌프가 생겼어요. 이거는 수중 펌프가 아닌 육상 이젝터인데 어, 땅 위에서 하는 이젝터 펌프. 이것도 에어가 이쪽으로 쭉 빨리 가가지고 여기 상기 포기를 해주는. 자, 이렇게 되면 이거를 한 개 이거를 사서 이게 전기 줄이고 에어 청호수 열고 이렇게 하면은
임시방편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다. 이겁니다. 이게 한계가 모자라면 한 개 더 넣으면 돼요. 그래가지고, 처음에 하면 이 슬러지가 꽉 있기 때문에, 이 부하를 받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량, 부하 안 받을 만큼만 이 수중 펌프를 가동을 합니다. 아니면 타이머를 넣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다가 점점 그 시간을 늘려서 최종적으로 요 있는 슬러지를 다 빼내고 이 수중 펌프가 24시간 가동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